안녕하십니까.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지난주에 그 현대모비스의 그 사업 재편에 대해서 그 일부 매체에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현대모비스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재편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생기면서 시장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매체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크게 봤을 때 그 사업 부문이 3개죠. 부품 사업, 모듈 사업, 그리고 AS 부품 및 기타 사업, 이렇게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품 사업하고 모듈 사업을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 분할을 하는 거죠. 자, 물적 분할을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위에 이제 존속 그 모비스는 AS 및 기타 사업 부문 이게 남고, 밑에 물적 분할된 자회사 100% 자회사로 한 회사는 부품, 한 회사는 모듈 이렇게 해서 2개의 그 물적 분할된 자회사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물적 분할됐으니까 이제 지분율은 이렇게 100%가 되죠. 그리고 이 부품은 부품대로, 모듈은 모듈대로 그 밑에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력사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시킨다. 그 언론 매체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런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을 분할한다.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물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어제 현대모비스가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적 분할하는 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죠. 지금 현재 그 모비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부품, 모듈, AS 및 기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컨대 부품은 부품대로, 모듈은 모듈대로 전국 각지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자, 전국 각지에 그 포진해 있는 이렇게 생산 공장들이 있죠. 이런 공장들 중에 상당수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이렇게 협력사 인력들입니다. 이 공장의 자산은 모비스 거죠. 뭐 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안에 있는 생산 설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비스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공장들 중에 그 주요 공장들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협력사 인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이 불법 파견 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협력사 인력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를 현대모비스가 직고용해야 된다, 직고용을 해야 된다, 현대모비스의 근로자로 우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소송들을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뭐 파업도 있었고, 이런 노동법상의 불법 파견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요, 우선 이 파견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 협력사가 이렇게 직원하고 고용 관계가 있죠. 협력사 직원. 근데 이 협력사하고 모비스가 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하면 이 직원이 모비스의 공장으로 파견을 갑니다. 모비스는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지휘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이게 파견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모비스는 이런 파견 계약을 협력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파견 계약은 일부 업종에 한해서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비스는 이런 파견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 협력사가 있죠? 협력사가 이렇게 직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협력사하고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도급 계약을 합니다. 모비스의 업무 중에서 일부를 협력사가 도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원이 모비스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지휘 명령은 협력사로부터 받는 것이지, 모비스가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지휘 명령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자, 도급 계약을 했는데 협력사의 그 직원에 대해서, 모비스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사의 그 도급 계약 협력사의 직원에 대해서 모비스가 업무적으로 어떤 지휘나 명령을 하게 되면 이게 파견 계약 형태로 되게 되고, 모비스는 파견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비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협력사 직원들이 실제로 모비스로부터 그 업무상의 그 지휘 명령을 받고 있는 형태다, 이러면서 그 불법 파견이 그동안 진행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모비스의 그 정규직으로 직고용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모비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문제가 그 불거져서 협력사 그 근로자들이 소송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협력사 근로자들이 승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포스코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그 협력사 그 직원들이, 도급계약 협력사 직원들이 사실상 그 포스코로부터 업무상의 그 어떤 지위를 받아왔다. 그래서 그 포스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판결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 수천 명의 그 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포스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도 지금 많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현대제철, 또 현대위아, 뭐 이런 지금 모비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실제로 협력사 직원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해서 1심이나 2심에서 승소를 한 바도 있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도 협력사 직원들이 뭐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소송을 내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사 그 직원 고용 그 리스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현대모비스의 그 실제 구상은 뭐냐, 이렇습니다. 모비스가 출자를 해서 부품 통합 자회사를 세우고 모듈 통합 자회사를 세웁니다. 자, 모비스가 출자를 해서 이런 자회사 두 군데, 100% 자회사 두 군데를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 출자에는 뭐 현금 출자가 있겠죠. 현금 출자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비스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뭐 땅, 공장 부지는 뭐 당연한 거고요. 공장 안에 설비들, 이런 현물들을 이런 자회사에 출자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신설되는 자회사는 모비스가 이렇게 100%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협력사의 인력들, 지금까지 모비스 공장에서 일해왔던 협력사의 인력들을 이 신설 자회사들이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력사 인력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협력사의 정규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모비스의 자회사, 모비스의 정규직은 아니지만 모비스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모비스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그 협력사 인력들에 대한 불법 파견 논란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이런 식으로 그 사업 재편을 구상을 하는 사실상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협력사 그 인력들에 대한 불법 파견 논란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품 통합사하고 모듈 통합사는 생산을 전담하는 이제 통합사가 되는 것이고, 모비스 본사는 미래 모빌리티 대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게 모비스 측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 재편은 최초의 그 협력사 그 인력
그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기왕 하는 김에 뭐 생산 체제 효율성을 좀 꾀해보자, 또 이런 단계까지 발전되어서 이런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게 9월 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안이 확정이 되고 아마 11월쯤에 이 통합자회사가 출범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공시된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통합계열사 설립으로 모비스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자회사들이 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비스의 그 실적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100% 자회사의 실적은 모회사로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실적에도 변화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월 이사회 11월 달 공식 출범 계획이 있고, 뭐 다소 이 계획이 약간 그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뭐 최종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부 언론에 그 기업 분할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그 시장에서는 그러면 알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하고 그것을 IPO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 이런 그 소문들이 좀 돌면서 모비스 주가가 한때 좀 급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물적 분할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변화 차원에서 모비스의 사업 재편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좀 나왔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2018년도에 그때 모비스의 그 사업 재편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2018년도에 모비스가 추진했던 계획은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렇게 모듈 사업하고 AS 사업을 이걸 분할을 해서 현대 글로비스에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두 사업을 떼내어서 분할을 해서 글로비스에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글로비스는 모듈하고 AS 사업을 이렇게 넘겨받으니까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받은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모비스 주주들한테 글로비스 신주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주를 얼마나 발행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게 합병 비율입니다. 모듈 AS 사업을 글로비스에 합병시키는 대가, 그러니까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모비스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병 비율이 모비스에 상당히 그 불리하게 산정되었다, 글로비스에 유리하게 상정되었다, 모듈과 AS의 사업 가치를 저평가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좀 동조를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회사가 철회를 했죠, 이 계획을. 이 글로비스의 그 대주주는 정의선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 총수가 지배하는 글로비스에 유리하도록 진행되는 합병이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회사 쪽에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이런 뭐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모비스가 사업을 재편한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전체의 그 지배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밝혀진 것처럼 회사를 뭐 분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지방 공장의 생산 공장의 이 자산들을 신설하는 자회사로 다 이전을 시키게 되는 형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본사에 있는 그 모듈하고 그 부품 사업 인력들이 대거 막 신설 자회사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관리 인력들은 가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런 통합 자회사들은 그 기존의 그 협력사 인력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흡수하는 그런 형태로 뭐 진행되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모비스의 밸류에 어떤 그 미래에 뭐 크게 끼치는 영향은 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조금 그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모비스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